체형 분석이 필요한 거는 공감을 하는데 전문성을 요하고 무엇보다 이제 과정이 좀 번거로웠죠. 바디미터의 이런 스마트 체형 분석 솔루션은 고객 스스로가 빠르고 정확하게 체형을 측정하고 또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서 관리자의 일을 좀 덜어주고 필요한 정보만 API를 제공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목과 어깨가 아프고 뻐근한 이유가 거북목이나 둥근 어깨, 구분 등 이런 나쁜 자세하고 근육 불균형으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피트릭스는 이런 숨어있는 신체 취약점을 분석을 해서 스포츠의학을 바탕으로 문제의 진원지부터 개선하는 그런 생활습관 교정과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골프나 수영 같은 스포츠 모드에서는 스윙을 방해하는 어떤 신체적인 요인을 또 찾아내고 골프 피트니스의 프로그램을 개인에 맞춰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디지털 신체 정보, 이런 체형 정보가 필요한 기업입니다. 마사지 체어를 판매하는 제품 라인을 판매하는 기업부터 차량의 시트와 편의를 위한 애프터마켓, 스포츠와 피트니스, 그리고 뷰티 케어의 체인 사업자까지 오프라인에 거점은 두고 있지만 온오프의 사업의 병행을 추진하고 있는 B2B 사업자가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주 고객입니다. 피트릭스의 비전은 전 세계 사람들의 체형 정보를 확보를 해서 헬스케어와 라이프스타일의 솔루션을 연결하는 엔진을 가진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 회사로 성장하는 것이고요. 이 데이터를 IoT의 데이터베이스, 또 이커머스에서의 매치메이킹, 그리고 마이데이터의 허브로 좀 흘려보내서 400조에 이르는 이 웰니스 시장을 혁신시키는 글로벌 회사가 되는 게 저희의 큰 비전입니다. 고객의 신체 특징과 취약점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매칭하는 피트릭스.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 체형 분석 솔루션 피트릭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 기회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치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기업을 모셨습니다. 저도 아주 깜짝 나고 가장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대자동차 같은 이런 대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사내 벤처를 많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바로 현대자동차의 그 사내 벤처, 어떻게 보면 이 방송을 통해서 가장 처음으로 모시는 이런 기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피트릭스의 남정호 대표님입니다. 남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청자분한테 만나보시죠. 네. 네, 저 피트릭스의 남정호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피트릭스 기업명이 심상치 않은데요. 네. 일단 그 기업명의 뜻을 같은 것을 좀 하면서 전체로 기업을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피트릭스는 매트릭스와 피트릭스의 합성어입니다. 네네. 그래서 피트릭스라고 하는 그 어원이 피트니스에서의 필요한 여러 가지 신체 정보들이 있는데 그 정보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꼭 맞는 라이프 스타일과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만들게 됐고요. 맞춤형 헬스케어와 라이프 스타일링의 예시가 적합한 컨텐츠부터 그리고 운동과 뷰티케어 그리고 쇼핑까지 나에게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매칭하는 것인데요. 그러려면 꼭 필요한 정보가 어깨 너비, 복부 둘레와 같은 전신의 사이즈, 거북목, 둥근 어깨와 같은 자세 특징 정보, 그리고 정확히 어느 부위의 근육과 관절이 뻣뻣하고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이런 종합적인 체형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객 스스로 쉽고 빠르게 체형 정보를 수집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IoT 기기와 데이터 플랫폼이 부족한 실정이라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2020년 8월에 네네. 분사 창업을 하게 됐고요. 네네. 현재 이제 분사 창업과 동시에 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그리고 보령제약 그리고 제로원 AC를 포함해서 저희가 시드 투자를 유치를 했고 현재는 이제 이번 연도 2월 달에 상용 네네. 제품이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아까 분사란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네. 분사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 그 좀 이렇게 창업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현대차에서는 네네. 이제 자동차와 관련된 아이템 그리고 자동차와 관련되지 않은 사업성 있는 아이템들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임직원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들을 퇴사를 하지 말고 차라리 현대차 내에서 좋은 아이디어들을 오히려 제안을 하고 네네. 자동차 그룹에도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헬스케어에 대한 아이템을 차량 내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네네. 이 사내벤처 제도를 통해서 2018년도에 이제 선정이 돼서 연구개발을 2년 동안 내부적으로 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사업성에 대한 평가와 이제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분사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 현대차의 그 사내 벤처
지금 피트릭스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한번 전체적으로 좀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차에서는 자동차와 우선 관련된 아이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공기 안에서의 청정기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내에서 이제 사용될 수 있는 뭐 스마트 키라든지 그 이외에도 뭐 차량 내에서의 어떤 시트를 우리가 친환경 소재로 이제 만드는 버섯을 가지고 만든다든지 그리고 저와 같이 이제 차량 내에서 고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어떤 체형의 정보를 뽑아내는 이제 아이템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외부와 내부에서의 차량의 앞으로의 모빌리티로 발전해 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들과 서비스들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회사가 이제 될 수 있도록 그런 아이템들을 선정하고 계속 발굴해 나가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일반적인 상태에서 여러 가지 그 피로라든가 이런 측면은 자동차에서 오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시트 같은 경우에도 균형에 나오면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스트레스 같은 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 건강이라든가 이런 데선 채용 정보가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왜 국민 건강 검단에서는 이 채용 정보가 제공하지 않는지 이것부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저희도 그 회사에 제가 종사하고 네네. 있을 때 매년 건강검진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체형에 대한 검사는 그 포함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런 정보들을 수집하는 데 너무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골격계에 대한 어떤 의료비 지출이 네네. 호흡기의 질환 다음으로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네네. 그 정보를 추출할 수 없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큰 그 불편 사항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을 만약 고객이 자동화할 수 있다면 마치 혈압계나 체중계 같이 네네. 고객 스스로가 빠르게 측정하고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있다면 그것이 큰 사업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걸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어떤 잠재성 같은 거, 시장 잠재성 같은 거 이런 걸 대표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헬스케어에 제가 이제 산업의 흐름을 전체를 뭐 예단할 수는 없지만 네네. 전체적인 트렌드는 이제 초개인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네. 초개인화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는 고객의 어떤 신뢰 있는 신체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네네. 그 정보 안에는 우리가 접촉을 해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뭐 심박수라든지 심전도, 뭐 혈당 정보 같은 내적인 생체 정보도 있겠지만 바깥으로 보여지는 사이즈나 뭐 네네. 근육의 기능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신체적인 전체 밸런스와 같은 기능들이 네네. 우리가 있어야지만 거기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추천하고 매칭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이 이제 앞으로도 점점 더 필요해질 거고 초개인화를 위한 어떤 준비 사항들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휘트릭스 이 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스마트하게 측정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라는 의미는 먼저 고객이 이 기기 앞에 섰을 때 체중계나 혈압계 같이 간편하고 이제 빠르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 동시에 좀 신뢰 있는 정보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그 두 가지에 대한 그 연구 개발을 현대차에서 2년 동안 한 것이고요. 네네. 그런 어떤 전제 조건이라고 한다면 저의 어떤 행위를 모두 인식하는 거에서 시작을 합니다. 네네. 제가 이 어떤 기기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의식 중에 이제 측정되는 정보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측정의 준비가 됐을 때 이제 이 사람의 정보를 추출해도 되겠다라고 누군가 판단을 할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정보들이 이제 계속 추출이 되는 과정 안에서도 신뢰 있는 정보가 들어오는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네. 예전에는 그런 과정을 다 사람이 했었는데 네. 이제는 영상 분석으로 저희가 속에서 스마트하게 계속 분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 들어오는 정보들이 사실 자 이제 측정할 겁니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때부터 긴장을 하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다른 정보가 올 인터뷰에서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긴장을 네. 하는 것처럼 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측정이라는 과정을 위해서 그 중간에서의 그 살아있는 정보들이 사실 더 신뢰가 가는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과 측정을 위해서 심각하게 측정되는 그 정보들을 혼합해서 네네. 이 사람에게 신뢰 있는 어떤 신체의 정보라는 정의를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이 저희의 어떤 기술력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관리자의 일을 덜어주는 그런 스마트한 체형 분석 솔루션을 위해서 저희가 4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설계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체중계나 혈압계와 같이 고객 스스로 측정할 수 있도록 AI 행위인지를 통해서 체형 분석을 무인 자동화했고요. 그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측정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측정을 아예 시작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간단한 동작으로 31가지의 체형 정보, 전신의 사이즈, 3D의 체형, 동작, 밸런스와 같이 이런 신체 정보들을 스캔을 해서 고객이 필요한 정보만 선별하고 API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체형 정보를 기반으로 고객이 해야 될 간단한 스트레칭은 AI 운동 코치가 지원을 하도록 설계가 됐고, 마지막은 측정을 하지 않고 운동을 하지 않고 대기 시간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키오스크의 대기 화면을 통해서 디지털 광고와 함께 기본적인 인포메이션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피트릭스의 그 설치구를 자동차 안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운전자라든가 이런 게 이렇게 보면 정보가 이렇게 수집돼서 관련돼 있는 내용도 피로가 왜 오는지 뭔지 이런 것도 다 수집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어떤 환경이든 간에 그런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어떤 외부에서의 이제 다 준비가 되는 환경에서는 전신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저희가 추출합니다. 네네. 저희는 현재는 46개의 정보, 신체 정보를 추출하고 있는데, 차량이라는 환경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지금 네네. 제가 앉아 있는 것처럼 공간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동작들도 제한적이죠. 그렇지만 그 제한적인 환경에서 추출할 수 있는 일부의 신뢰가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 정보들로 인해서 이 운전자가 이런 나쁜 운전 습관, 이런 나쁜 자세 때문에 계속 피로감이 누적될 수 있구나. 그리고 비활동으로 인해서 또 피로감이 누적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게 네네. 되면 중간중간에 언제 쉬어야 되고 시트의 포지션은 어떤 게 최적화가 될 수 있고, 잠깐 내려서는 어떤 스트레칭을 통해서 몸을 좀 리프레시 할 수 있는지, 이런 제안들을 저희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정보를 걷다 장착되면 각종 피트니스에도 기존에 뭐 정해진 시스템에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사람의 특성, 체형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게 피트니스 방법도 달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체형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기존 피트니스에서도 그 고객에게 인바디라고 하는 어떤 내적인 생체 정보, 체성분 정보들을 기반으로 측정을 많이 하고 네네. 거기에 맞는 운동을 이제 제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가장 우리 가지고 있는 문제는 내가 거북목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특정 근육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그 기능적인 부분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운동 설계를 하고 어떤 종류의 운동을 해야 되는지를 제안하는 데 정보가 좀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운동 시설에서도 마찬가지로 고객에 대한 어떤 신체 정보, 체형 정보를 안다라는 거는 각각에게 개인에게 맞는 운동을 제안하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되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회사 안에 있는 임직원들의 신체 정보를 분석을 해보니 거북목에 대한 비중이 무려 40%나 됐다. 아니면 많이 앉아 있어서 무릎을 굽히고 있어서 허벅지에 대한 근육이 많이 짧아지는 경향이 있었다라든 네네. 그런 어떤 추세적인 정보들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환경을 또 바꿔줄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도 이제 변경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체인 사업자 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제가 마사지의 체어를 파는 회사라고 한다면, 이런 예전에는 어떠한 정보들이 이제 신체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고객을 바로 이제 응대를 하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이제 바로 연결을 하고 거기에 고객이 원하는 마사지 모드를 할 수 있게끔 추천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왔을 때 이 고객님은 어깨가 좀 넓으신 편이고 다리가 길이가 좀 긴 특징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상담하기 전에 알게 되고, 네네. 더 나아가서는 어깨 부분에 특히 좀 취약점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허리가 좀 불편하다는 걸 알게 되면 네네. 이런 신체 정보에 맞는 제품은 딱 이 제품이고, 더 나아가서 마사지 모드는 어깨와 허리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2번과 4번 모드를 추천해 드립니다라고 제안을 하고 추천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바로바로 연결하고 마케팅해서 고객의 어떤 CRM 서비스하고 연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거에 저희는 네네.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큼 간편한지, 또 이용하기가 편리한지, 그리고 기존에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세부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존에 저도 이런 많은 체형을 분석하고 측정할 수 있는 서비스들과 기기들을 쓴 경험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시장을 조사하면서도 이제 해외 제품들도 많이 써봤고요. 가장 저희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라고 판단이 됐던 거는 일단 측정하는 어떤 신체 정보의 개수가 제한적이면 안 되고 꼭 필요한 정보들이 굉장히 고객이 선별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정보들에 대해서 좀 아무래도 취약한 제한적인 것이 이제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측정 과정이 굉장히 간편해야 됩니다. 간편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고객들이 좀 쓰는 게 불편이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시간 자체나 이제 시간도 이제 적게 들어야 되고 그리고 전문가에게 너무 이제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아야 되는 서비스여야 되는데 네네. 이제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지금 경쟁사에서의 어떤 문제점들 좀 취약점이라고 생각을 저희가 분석을 했고 그러한 어떤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것에 저희가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또 어느 피트니스 센터에 가느냐에 따라서 사실 똑같은 사람은 똑같하지만 이렇게 진단하는 내용이 다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피트릭스가 갖고 있는 보편성을 갖고 있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보면 그런 사람마다 갖고 있는 차별성에 의한 어려운 점 이런 걸 또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서비스의 표준화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네네.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들 중에 하나가 이거는 이제 의료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네네. 피트니스에서는 특히 고객에 대한 상태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사람마다 너무나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 평가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우리가 표준화시키고 오히려 이제 시스템화하는 것이 더 신뢰가는 과정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네. 측정을 자동화를 한 것이고요. 그 대신에 이제 자동화할 수 없는 결코 사람의 역할을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부분이 저는 트레이닝이고 운동이고 휴먼 터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에 의한 어떤 동기부여와 푸시와 더 나아가서는 이런 컨택들은 우리가 이제 자동화하거나 디지털화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분리를 하고 앞에서의 측정 부분에 대해서만 더 집중을 하고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이 문제는 국내보다도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획기적일 거로 생각하는데요. 해외에서 러브콜 같은 거 이런 것도 굉장히 관심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번 2월 달에 실제 상용 제품을 출시를 했기 때문에 네네. 이제 판매를 시작한 지가 한 5개월, 4개월 정도 됐습니다. 현대차에서는 여러 이제 사내벤처를 지원해주는 제도들이 있는데 네네. 특히 CES에 이번 5개의 그 사내벤처를 같이 출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안에 저희가 포함이 됐고 네네. 그 CES에서 나갈 수 있는 그 최적화된 어떤 제품, 상품과 그 서비스들을 지금 만들고 고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내년에는 이제 해외 시장에서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좀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사내벤처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간단히 추가적으로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 사내벤처 제도를 막상 이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네네.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그 사업에 대해서 하고 싶다는 생각만 있었지 막상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거든요. 이제 조직 안에서만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작게 이제 시작을 해보고 그것을 시장 내에서 또 검증을 해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고 또 교육을 제공해 준다는 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네. 두 번째는 분사 창업을 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차량 그뿐만 아니라 자동차 그룹에서 하고 있는 많은 산업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도 계속 고민을 하고 기회를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건설이나 이제 보험사, 더 나아가서는 뭐 차량 이런 여러 가지 산업군에서 우리의 채용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을 텐데 그런 네네. 곳에서 어떻게 하면 쓰일 수 있을지를 계속적으로 이제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피트릭스에 예를 들어서 10년상, 20년상 꿈을 꾼다면 지금 남 대표님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트릭스는 전 세계 사람들의 어떤 채용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채용 정보의 의미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질환에 대한 것도 예측을 할 수 있고 고객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링 서비스와도 연관이 이제 굉장히 깊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이런 신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하나의 허브가 되고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IoT 기계들과도 우리가 연결도 할 수 있고 네네. 더 나아가서는 이제 마이데이터에서의 어떤 채용 정보 사업으로도 연관성을 갖고 이제 확장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좀 큰 비전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네. 그 마이데이터 얘기를 좀 저도 여쭙고 싶었었습니다. 네. 이게 체형과 관련된 스트레스와 관련된 마이데이터 이게 손 안으로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것 좀 관심 메커니즘 좀 말씀해 주실 거예요. 대부분 다 뱅킹과 관련된 마이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굉장히 관심이 높을 거로 생각하거든요. 그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 국내에서의 마이데이터는 이제 금융에 많이 집중이 네, 되어 네. 있고요. 특히 신체에 대한 어떤 정보들은 아직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 산업에서의 어떤 헬스케어 부분은 아직은 정리 중이고 그것을 이제 선구적인 역할을 해줘야 될 이제 대기업들이 앞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라든지 이런 어떤 헬스케어 의료 업계에서 그런 마이데이터 사업을 준비를 하고 어떤 체계를 갖춰 가시면 네네. 분명히 마이데이터의 제공자들이 이제 있을 겁니다. 정보 제공자로서 저희는 포지셔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내에 어떻게 경영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이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백그라운드가 운동 생리학이고 피트니스 현장에서 20년 가까이 체형 기반의 그 스포츠와 트레이닝 전문가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대기업의 총수와 가족분들 그리고 많은 셀럽분들의 운동 트레이닝을 전담을 해왔고요. 이후에는 현대자동차 그룹으로 이직을 해서 임직원 건강복지와 호텔 피트니스 운영을 총괄을 하였습니다. 소수의 VIP 고객을 케어할 때에는 체형 분석을 포함한 피트니스의 서비스가 표준화될 수 있었는데 직원이 60명이 되니까 교육만으로는 서비스를 좀 표준화하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고객의 체형을 분석하기 위해서 측정 장비가 필요했고요. 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전문가에 의해서 측정 결과를 해석하고 또 필요한 데이터만 정리를 한 이후에 거기에 맞는 맞춤 운동을 처방하는 이 일련의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현장에서 너무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체형 분석이 필요한 거는 공감을 하는데 전문성을 요하고 무엇보다 이제 과정이 좀 번거로웠죠. 이런 문제와 솔루션이 현대자동차 그룹의 사내 벤처로 선정이 되면서 현대자동차의 기술과 자금 지원을 통해서 직접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기술을 담당해 줄 책임연구원, 지금 CTO와 함께 분사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리더 팀을 이제 구하고 이제 모셔오는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기능적인 부분보다는 우리 팀에 어떻게 하면은 잘 흡수가 되고 정말 이 아이템과 우리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 을 가장 중요한 그 척도로 저희가 보게 됐습니다. 네네. 그 판단을 굉장히 잘했다고 지금 와서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좀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네. 어떤 UX라든지 고객의 편한 사용성을 위해서 어떤 스포츠 심리학에 대한 교수님을 같이 이제 모셔왔고요. 그리고 B2B에 대한 기업 영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기업 내에서 이제 마케팅을 총괄한 부사장 출신의 이제 임원분을 같이 이제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런 과정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 좋은 인력과 사람 한 명이 줄 수 있는 파급력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고 있고 결국에는 스타트업은 사람에 의해서 이제 일어나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조직 내에서의 어떤 핏함과 그리고 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성적인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신의 직장이라는 현대차에 이제 근무하셨고 또 지금 또 한참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또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또 관심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젊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측면, 이상적인 측면을 다 경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가 지금 젊은 사람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젊은 사람들한테 용기 있는 말
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직장 생활도 해봤고 프리랜서 생활도 했고 네네. 지금은 이제 사업을 작게 이제 꾸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과정 중에서 어느 것 하나 제가 뭐 시간이 아까웠다라고 생각되는 건 없거든요. 그 과정 안에서 계속 배우는 것들이 많았고 그리고 어떤 제 안에서 이제 뭘 하고 싶다라는 어떤 생각들을 키워나가는 데도 굉장히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사업을 이제 하고 있지만 시작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성도 제가 기업 안에서 그리고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갈고 닦을 수 있는 충분한 여건과 시간을 확보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도 좋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계속 조금씩 앞으로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과정들이 꼭 정답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 이유가 많은 이제 지금 이제 요즘에는 저는 그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많이 이제 만나고 이제 교류를 하는데 저보다 훨씬 젊고 잘하시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그분들은 저의 지금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통찰을 얻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을 거고 본인이 해야 되고 어떤 고객의 불편 사항을 찾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과정들을 본인의 방식으로 찾고 어떤 업무를 하든지 간에 충분한 그 기회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꾸준하게 좀 포기하지 않고 찾다 보면 반드시 뭐 시장 안에서 본인의 어떤 포지션을 좀 잘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그 과정을 지금 계속 겪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좀 제가 좋은 소식을 좀 들려드리고 희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분들이 많은 용기가 됐고 희망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그 짧은 순간이었어요. 네. 방송 시간은 굉장히 이게 똑같은 시간인데요. 저는 굉장히 짧게 느꼈어요. 네. 이렇게 어렵게 나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